오늘은 인류가 마주한 가장 건강한 불황, 그리고 가장 맑은 정신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주류 경제학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찬란한 장례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며 더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할수록 통곡 소리가 커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간 인류의 밤을 지배해온 주류 제국들입니다. 과거의 경제학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삶이 팍팍해질수록 사람들은 술잔을 채우고 그 쓴맛으로 고통을 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이 오래된 공식을 비웃듯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술잔을 비울수록 우리의 간은 살아나지만 누군가의 일자리는 죽어갑니다. 병원비 지출이 줄어들수록 실업급여 신청서는 늘어납니다. 건강이라는 지고지순한 선의가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는 파괴적인 톱니바퀴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마시는 단백질 쉐이크 한 잔이 어떻게 세계 2위 맥주 기업의 심장을 멈추게 했을까요? 6천 명의 노동자가 맥주 거품처럼 사라져야 했던 그 서늘한 경제적 실체를 지금부터 삼막팔장으로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오랜 시간 정설로 통하던 법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맛바람 효과 혹은 립스틱 효과입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고가의 사치품 대신 맥주나 소주 같은 저렴한 유흥으로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주류 산업은 견고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술을 마셨고 주류 회사의 주가는 불황의 수혜주로 꼽히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공식은 완전히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충격적입니다. 소주 매출은 전년 대비 4.3% 줄었고 맥주는 무려 31.1%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폭락했습니다. 경기가 나쁜데 술은 더 안 마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불황을 잇기 위해 취하는 비용보다 그 다음 날의 생산성을 포기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불황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고비용 저효율의 투자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지 지갑이 얇아져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술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유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억 속 소주는 언제나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저렴하고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퇴근길 포장마차에서 10,000원 한 장이면 친구와 함께 시름을 덜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는 이 마지막 낭만마저 앗아갔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려면 국밥 한 그릇 가격에 육박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안주 가격까지 더해지면 가벼운 술자리는 어느덧 정찬의 가격이 되어버립니다. 물가 상승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에게 기회비용이라는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들었습니다. 10,000원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숙취와 피로를 구매할 것인가? 아니면 그 돈으로 고함량 비타민을 사 먹고 다음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식 차트를 볼 것인가? 2026년의 경제인간들은 압도적으로 후자를 선택합니다. 소주의 위기는 단순히 판매량의 감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서적 동반자였던 술의 지위가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술은 이제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한국만의 일일까요? 세계 시장의 지도를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국세청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국내 1인당 주류 소비량은 사실 2008년에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리막을 걷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문화적 패러다임이 맞물린 거대한 구조적 침체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술을 물리적으로 마실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신세대는 기성세대의 포급 문화를 구시대의 유물로 규정합니다. 회식 문화의 종말과 개인주의의 확산은 주류 시장의 절대적 파이 자체를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사가 권하는 술 한 잔이 시장의 수요를 창출했다면 지금은 SNS에 올릴 바디 프로필 사진 한 장이 주류 소비를 억제합니다. 주리업계가 수천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며 젊은 층을 유혹하지만 정작 그들은 술보다 자신의 몸에 남는 근육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술집에서 피트니스 센터로, 담배 연기 자욱한 공간에서 맑은 공기의 숲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류 제국들은 이 거대한 해이를 막아낼 방패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힘입니다. 이른바 갓생이라 불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은 술과 극단적인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과 운동에 몰두하는 이들에게 술은 자신의 인생 계획을 망가뜨리는 가장 사악한 빌런일 뿐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소버 큐리어스입니다. 술 없이도 충분히 사회적이고 즐거울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술을 거절하는 행위는 사회적 결례가 아니라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주관이 뚜렷한 세련된 행동으로 인식됩니다.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영업의 기술이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문화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면서 주류 경제학의 근간이었던 사회적 압박이라는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1000가지 이유를 스마트폰 속에서 매일 확인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트렌드가 기업의 고용시장에는 어떤 칼바람을 불러왔을까요? 세계 2위의 맥주회사 하이네켄이 전 세계 인력의 7%인 6,000명을 감축하겠다는 발표한 사건은 주류 산업의 조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이네켄의 경영진은 더 이상 전통적인 맥주 판매 방식으로는 유럽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판매량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맥주를 생산하기 위해 8만 명에 넘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서늘한 사실은 이 빈자리를 인간이 아닌 AI가 채우려 한다는 점입니다. 인력을 줄이는 대신 AI를 도입해 연간 5억 유로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은 주류 산업의 노동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맥주를 끊고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동안 그 맥주를 정성스럽게 만들던 노동자들은 기계에게 자리를 내주고 차가운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건강의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노동의 재앙으로 치환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주류업계를 위협하는 진짜 자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제약회사의 작은 주사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 주류업계 CEO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은 경쟁사 CEO가 아닙니다. 바로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 대표입니다. 이 약물들은 원래 당뇨와 비만을 위해 개발되었지만 뜻밖의 부작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뇌의 보상회로를 조절해 알코올에 대한 갈망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줄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맞은 주사가 맥주 한 잔에서 느꼈던 쾌락마저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약물들이 감기약처럼 대중화된다면 주류 산업은 그 어떤 마케팅이나 할인 행사로도 극복할 수 없는 생물학적 장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제 주류 회사의 적은 더 이상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들의 뇌 속 도파민을 통제하는 제약 기술입니다. 약물로 통제되는 욕망의 시대에 취기를 파는 비즈니스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를 날씬하고 건강하게 만들수록 주류 마켓의 영토는 빛의 속도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류 제국들은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들도 독을 품고 챈 진화하고 있을까요? 주류 제국들의 마지막 생존 전략은 역설적으로 술에서 술을 빼는 것입니다.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매년 2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어느덧 26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이네켄 역시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자금을 무알코올 제품군인 하이네켄 0.0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술자리 특유의 맛과 분위기는 유지하면서도 내 몸의 건강은 지키고 싶어하는 새로운 소비층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류 산업의 종말이 아니라 철저한 체질 개선입니다. 이제 그들은 독성을 파는 대신 감성을 팝니다. 0.0%라는 숫자는 이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의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내일의 성공을 중개하는 현명한 엘리트의 상징입니다. 주류업계는 이제 음료 공장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가 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알코올이 빠진 맥주가 과연 수천 년간 인류를 중독시켰던 그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취기 없는 음료에 우리는 기꺼이 비싼 값을 지불할까요? 2026년 이후의 주류 기업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를 취하게 해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지, 그들의 맑은 정신에 어떤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이네켄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국내 소주 시장의 유례없는 신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국은 그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다는 사실이요. 미래의 주류 산업은 술이라는 카테고리를 넘어 기능성 음료, 휴식 솔루션,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알코올이라는 강력하지만 위험한 무기를 내려놓은 이들이 어떤 새로운 가치로 우리의 지갑을 열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끝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려 이윤을 남기던 낡은 시대입니다. 맑은 정신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마시며 소통할 것입니다. 그 잔 속에 담긴 것이 에탄올이 아닐 뿐이죠.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이 이 혼돈의 주류 경제학을 읽어내는 작은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